많은 내남자분들이 말씀하세요. 열매님, 정말 우리 관계는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누가 봐도 절대 재회가 안 될 것 같다고 하던데요? 절대 연락이 안 올 것 같은데 그런 사람에게도 과연 연락이 올까요? 사랑 감정에 절대 never한 건 없습니다. 재회가 절대 안 될 것 같다고 포기 상태로 오셨는데도 결국 저와 함께 재회를 성공하셨던 많은 내담자분들 90% 이상이 공통적으로 재회하시기 위해 거치셨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말들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마시고 이대로만 하면 반드시 연락이 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헬로 열매의 열매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고 연말 연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반짝반짝 연말 분위기 나니까 마음이 더 뒤숭숭하시죠? 작년 이맘때 같이 손잡고 걸었던 거리를 우연히 지나치면 당장이라도 상대방에게 연락이 올 것 같은데 말이죠. 상대적으로 외로움이 극대화되는 요즘, 물론 아무리 외로운 시기라고 해도 방법이 조금만 잘못돼도 조급한 마음이 조금만 감정이 앞서도 재해가 딜레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첫 번째는 공은 찬 사람이 주워야죠.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는 혹시나 나중에 먼저 연락을 하게 되더라도 지금은 연락을 하지 않고 충분히 기다리시는 쪽에 중심을 두셔도 괜찮은 경우의 내담자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서운한 행동을 했다거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신 게 아닌 권태기의 경우라면 상대방 또한 고민하고 생각하고 한 선택이고 지금 현재 지친 상황이기 때문에 잡아도 잡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잡힌다고 해도 얼마 못 가서 금방 헤어지시게 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고요. 지금 아니면 누가 생길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치사한 분들이세요. 똑같이 사랑을 했고 똑같이 이별을 했는데 혼자만 그렇게 이별의 아픔을 피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건 나와의 시간이 상대방에게 딱 그 정도였을 뿐인 거예요. 그 정도의 경우라면 더더욱이나 지금 잡아보셔봤자 우리의 마지막 이미지만 더 안 좋아지고 매력만 떨어지게 돼서 나중에 올 기회까지도 사라져버립니다. 환승의 경우 정말 만날 가치도 없으시지만 환승 연애를 경험하시고 나서 우리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가 생각나게 돼서 오히려 역으로 더 빨리 연락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기다리실 수 있도록 가장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 불안하시고 마음이 많이 지치셨나요? 도대체 언제부터 상대방의 마음이 정리된 건지, 대체 언제부터 문제였던 건지, 상대방과의 카톡방, 비트윈, 채팅방들을 보고 또 보면서 자책하시면서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현재 그런 감정들을 느끼고 있다는 건 그만큼 지난 사랑의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정말 멋지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런 최선을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좋아요.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너무 애쓰고 노력하려다가 나중에 올 소중한 재의 기회조차도 날려버리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게다가 내가 너무 관계에 힘을 주다 보면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내심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대 심리가 발동이 돼요.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보상 심리 때문에 사람은 최악의 경우들만 생각하게 되고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급격한 실망을 하게 되고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우리는 결국 급발진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지껏 얼마나 힘들고 힘든 시간들을 버텨오셨어요. 그런데 참고 참았던 그 시간들이 우리가 너무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올 기회조차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랑을 하셨고 진심으로 사랑을 했다는 부분에 확신하셨던 많은 내담자분들의 경우 정말 연락이 오기 하루 전까지만 해도 연락이 정말 올까? 전전긍긍 하시다가 결국에는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이 오셔서 제외하신 분들이 정말 정말 많으시거든요. 지금은 자책하고 불안해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기보다는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했던 스스로를 다독여주고 칭찬해줄 시간입니다.
지금은 기울어져 있는 우리의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할 시기예요. 어떤 관계든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면 그 관계는 절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데 현재 상대방과 나의 관계는 매우 기울어져 있어요. 과거에 우리의 관계가 어떻든 관계없이 현재 상대방은 우리에게 이별을 통보한 찬 사람이고 우리는 이별을 통보받아 상대방을 붙잡는 차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조금이나마 우리의 소중함, 빈 자리를 깨닫고 오실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크게 실망시키거나 서운하게 만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헤어지자고 한 사람이 본인의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가장 이상적인 재해가 될 수 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걱정하시는 여러분들의 단골 질문 첫 번째는 아니 열매님, 이 정도 시간이면 상대방이 마음 정리 다 하고 제가 없는 시간이 오히려 더 익숙해질 것 같아서 엄청 불안한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찬사람과 차인 사람의 시간을 보내는 체감 정도는 정말 매우 달라요. 우리에게는 한 달 같은 시간이 상대방에게는 단 하루 같고 우리에게는 1년 같은 시간이 상대방에게는 한 달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한 추억에 상대방도 분명히 함께했기 때문에 상대방도 역시나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상대방이 뭘 할지, 무슨 생각을 할지 하루 종일 궁금했던 것처럼 상대방도 우리가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 건지 연락하고 싶지만 이성이 앞서는 지금은 참고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많은 재해를 하셨던 내담자분들의 상대방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우리가 느끼는 시간과 상대방이 느끼는 시간은 다르니까 표현 정도는 다르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이별은 나 혼자만 힘들지 않아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같은 시간, 같은 추억을 함께 공유한 두 사람은 서로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이성은 힘을 잃고 감정이 앞서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느끼는 시간과 상대방이 느끼는 시간이 조금은 다르더라도 우리의 빈자리는 서서히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나에게 죄책감이 들어서 미안한 마음 때문에 연락을 못하면 어쩌죠? 워낙 자존심이 세고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라서 연락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미안하다고 해서 마음이 있는데 헤어지고 연락을 못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설령 미안한 마음에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어서 미래를 위해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좋아하는 마음이 크다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라도 연락이 옵니다. 세 번째, 상대방은 나를 잊고 엄청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잘 살 수가 있죠?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인스타, 카톡에서 잘 사는 것 같은 흔적들이 보인다면 오히려 상대방의 감정은 매우 요동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흔적에 보이는 게 없으신가요? 보이는 게 없고 연락까지 없을 땐 지금 불안한 우리 마음속에서는 상대방이 우리를 잊고 잘 살고 있을 것만 같잖아요. 저와 함께 재회를 하시고 결국 상대방에게 연락이 오신 많은 분들도 기다리시는 동안에는 그렇게 불안하고 나만 힘들고 상대방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했는데 막상 재회를 하시고 나서 내담자분들의 전 여친, 전 남친들이 하는 말들은 다 하나같이 나도 너무 힘들었어. 나도 너의 흔적들, 소중한 기억들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더라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기다리시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드실 거예요. 이 시간이 영영 끝나지 않을 것만 같고 막연하고 답답하고 어쩌면 앞으로 평생 상대방을 보지 못할 것만 같은데 한순간에 그 사람한테 나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겠어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데 이런 말들이 대체 지금 우리에게 들리기나 하나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감정이 이성을 넘어서는 시기이기 때문에 도대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지금은 상대방의 마음이, 상대방의 심리가 대체 뭔지 모든 게 너무나 어렵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객관화되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이별 후에도 이별의 아픔 없이 멀쩡하고 태어나다면 솔직히 그 사람과는 다시 만날 가치도 없다고요. 여러분, 진짜 더 이상 자책하지 마세요.
절대 이별에서 일방적인 잘못은 없어요. 분명히 둘 다 책임이 있는 건데 상대적으로 떨어진 자존감 때문에 우리 잘못이라고 계속 우리의 과거를 곱씹으면서 내 잘못을 찾는 일도 이제는 멈춰주셔야 해요. 시간이 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나눴던 대화들, 통화 기록들을 곱씹으면서 상대방의 잘못에는 너그럽고 우리의 작은 사소한 잘못에만 포커싱 하는 일도 더 이상은 멈추셔야 해요.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의 손을 놓을 때 우리의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상대방처럼 본인이 힘들다고 이기적으로 미성숙하게 관계를 놓은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충분히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해 지친 우리의 마음을 돌보아줄 필요가 있다고요. 상대방은 우리에게 어떠한 이유를 말하고 이별을 통보했든 지금 상대방은 우리의 모든 걸 감당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고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 억지로 상대방의 마음을 붙잡았더라도 또 얼마 못 가서 이별을 맞이한다는 걸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진정되고 객관화된 시점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상대방에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제외하셨던 분들의 90% 이상이 꼭 거치셨던 두 번째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연애에 대해서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다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지난 연애보다도 훨씬 더 성장했다는 거예요. 발전은 시행착오를 겪고 극복하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자책하지 말고 끝났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발전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시간들이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잘 버텨온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세요. 스스로 칭찬하고 자랑스러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지금까지도 잘해왔고 잘 해내실 거예요. 그럼 2탄에서 뵙겠습니다.